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게 됩니다. 미국 비건 대표가 직접 평양을 찾아 정상회담 직전까지 그야말로 배쇄진을 치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성과가 담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 재개를 넘어서 종전선언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7일과 28일 양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네. 신년 연설에서 나왔단 말이죠. 뭔가 좀 각본에 맞게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발표하는 것도 예의를 갖춰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네. 2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돌아갔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그 시정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했으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게다가 이제 장소만 베트남이라고 국가만 얘기했지 네. 구체적인 장소가 하노이인지 다낭인지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네. 이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을 배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번에는 준비가 된 그런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진정 과정을 보게 되면 그동안은 좀 다소 답답한 듯 보였습니다만 설 연휴에 비건 대표가 그야말로 적극적인 전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까지 직접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비건 대표가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두 가지 설이 있었죠. 예. 하나는 오게 되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거다라는 설이 있었고 하나는 아마 평양으로 바로 갈 거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아마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현실이 됐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3일 날 들어와서 4일 날 우리 한국 정부하고 회담을 하고 5일 날 뭐 이렇게 판문점에서 회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다가 6일 날이죠. 설날 하루 끝난 6일 날 어제죠. 우리로 얘기하면 어제 사실상 이 비건 대표가 해야 될 것은 뭐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번 협상팀들은 의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경호 문제도 있는 거고 의전 문제도 있는 거고 보도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팀들이 한 2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20명이 판문점을 오고 가고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담이 하루 만에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평양으로 가서 직접 이제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마 미국도 최종적으로 막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들어와서 그러면은 같이 얘기해 보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평양으로 어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트남이 왜 그러면 2차 회담 장소로 결정됐을까? 갖고 있는 상징성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뭐 지리적인 문제가 우선 크겠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작년 6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나라의 그 수반이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회담장에 간다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라는 거리가 한 5,000km가 조금 넘기 때문에 참매가 갈 수는 있는 거리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참매 이루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아마 평양에서 다낭이나 하노이 뭐 그 정도 되면은 3,000k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4시간 반 그 정도면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지리적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왜 베트남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베트남에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미국의 입장은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973년도에
미국 베트남하고 미국하고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미군이 철수하고 베트남이 적화가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 소위 말하는 계획 개방 정책을 썼고, 네.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 수교를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네. 수교를 하고 이제 제재가 다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적이 베트남이었지만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 관계를 보면 전혀 적의 관계가 아니고 우방 중에 우방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획 개방 이후에 베트남은 연 7%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당신의 미래가 바로 베트남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최종 확정을 했고 그 북한에 대해서 거론하는 시간을 보니까 네. 답방이 성사될 다시 한 번의 조건은 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의제가 조율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바다 이런 해석도 내놓거든요. 그런 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제 거의 뭐 80분이라고 하지만 뭐 박수 치고 뭐 하고 보니까 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그 CNN을 통해서 다 네. 봤거든요. 봤는데 한 50분에 한 50초에 그다음에 문장은 딱 5문장 썼더라고요. 5문장, 네. 네. 그래서 왜 구체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정도 이상은 좀 말하기가 곤란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그 시정연설하고 올해의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더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비난 뭐 그 일변도의 네. 대북한 시정연설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시정연설은 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담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번에 대북한 시정연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협상장에서 뭘 주고받을 거냐? 네.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 네. 뭐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영변핵 시설 폐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는 것들 간해 보신다면 어떤 의견이세요? 예, 사실은 이제 비건 대표는 1월 31일 날 스탠포드 대학교 강연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그날 그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비건 대표가 그날 강연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네. 이번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비건 대표가 얘기한 것이 영변 핵시설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거든요. 플러스 알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를 의미한다는 그런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두 번째 플러스 알파의 의미는 지금 현재는 플루토늄만 계속해서 협상의 대상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도 고농축 우라늄이죠. 우라늄까지요? 그것도 폐기의 대상이고 협상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플러스 알파의 의미는 ICBM. ICBM, 예, 대륙간 미국이 가장 탄도미사일.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 플러스 알파 요게까지가 이제 비건 대표가 얘기하는 제시할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비건 대표가 얘기한 걸 유심히 보면은 여태껏 미국이 얘기한 것은 북한 보고 신고 먼저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검증하겠다. 그리고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변 핵시설부터 폐기하러 그러니까 폐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폐기 그리고 나서 포괄적인 신고 검증 그리고 과거 핵에 대한 폐기 이런 식으로 순서도 바꾸고 내용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제시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또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회담에 스몰 딜이 될지 빅 딜이 될지 이것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예. 게 6.12 우리 그 미북 정상회담에 크게 보면 뭐 유해송환 빼고 나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평화 체제고 세 번째가 비핵화인데 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이걸 낼 테니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보면 관계 개선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되면 바로 수교 관계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연락사무소는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이 될 거고요. 평화체제 문제는 바로 평화협정으로는 못 가지 않겠어요. 비핵화의 끝부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종전선언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크게 두 개 나온 것이 하나는 연락사무소 설치고 하나는 종전선언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것보다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제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건 대표가 아마 이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부류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제 제재 해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대북 제재 결의 11개가 있거든요. 네. 그 11개 결의안을 어떤 결의안부터 먼저 제재해 줄 거냐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네.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문제거든요. 네. 그럼 에너지부터 먼저 풀자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은 그대로 둔 채 남북 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의 가동이라든지 네.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든지 그러면은 이 옵션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어떤 옵션을 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서로 크게 주고받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못 간다라고 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아마 비건이 어제 못 돌아오고 오늘 뭐 필요하면 내일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려야겠네요.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2차 북미 네. 답방이 성사될 다시 한 번의 조건은 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미 지금 성사될 다시 한 번의 조건은 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미 지금 답방의 조건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뭐 결정되지 않았으면 언제 올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적어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으니까 그게 열리고 나면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단 여기에 굳이 조건을 붙인다면 네. 그 결과가 좋으면은 빨리 올 수가 있고 네.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으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